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먹 쓰던 불량 학생이 어떻게 파바로티 제자가 되고 전국이 사랑하는 김우중이 되었는지 그 숨겨진 과거 썰을 풀어보려 합니다. 방황하던 소년을 뒤집은 할머니의 한마디, 내순 도르마 충격, 유학 뒷이야기까지 지금부터 천천히 파헤쳐 볼게요. 김우중 과거 썰이라고 한 줄로 말하면 간단해 보이지만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성량을 뿜어내며 관객을 압도하는 현재의 김우중과 울산 골목에서 주먹부터 나가던 소년 시절의 김우중은 도저히 한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운 두 개의 얼굴이다. 그러나 바로 그 극단적인 간극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김우중 과거썰의 핵심이다. 조명이 꺼진 뒤, 박수 소리가 멎은 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불량 소년이 세계적 테너들의 이름 사이에 자신의 자리를 끼워 넣을 수 있었을까? 그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의 영화 같은 전환점을 마주하게 된다. 울산에서 4kg이 넘는 건강한 체중으로 태어났을 때만 해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아이가 훗날 수많은 사람의 삶을 위로하는 목소리가 될 거라는 사실을. 오히려 어린 시절에 그는 위로하는 거리가 멀었다. 기질은 거칠었고 성격은 짧았다. 말보다 먼저 나가는 건 주먹이었고 마음에 안 들면 일단 부딪히고 보는 타입이었다. 학교에서 결석은 일상이었고 선생님과의 충돌은 흔한 풍경이었다. 교무실에 불려가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의 이름 옆에는 문제아라는 낙인이 굵게 새겨졌다. 반듯한 우등생의 교과서적인 성장 서사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폭죽 같은 소년. 지금 무대 위에 단정한 수트와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만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겹쳐지지 않는 장면들이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거친 기질은 그를 망가뜨린 동시에 버텨내게 만든 갑옷이기도 했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고 마음 붙일 곳은 마땅치 않았다. 세상이 이상하게만 보이던 사춘기, 그는 점점 더 거친 방향으로 미끄러져 갔다. 운동신경이 좋았던 그는 사업만 하던 에너지를 격투기로 돌리기도 했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링 위에서 주먹을 날리며 승리를 거머쥐던 순간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 박수 소리 뒤에 자신의 미래를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허공을 바라보는 한 소년의 공허한 눈빛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학교에서는 폐악이라는 딱지가 붙고 집에서는 걱정 어린 한숨이 늘어가던 시기였다. 그렇게 인생이 어둡게 기울어가던 어느 날 그의 삶을 통째로 뒤집어 놓은 한 문장이 떨어졌다.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며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 남들에게 박수받는 사람이 되어라. 이 짧디짧은 문장은 잔소리도 훈계도 아니었다. 가장 사랑하던 존재가 삶의 끝에서 남긴 단 하나의 당부. 거칠게만 흐르던 소년의 시간은 그 말 앞에서 한순간 멈춰섰다. 세상 누구도 자신에게 기대를 걸어주지 않던 시기에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어준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았다. 남들에게 박수받는 사람이 되어라. 이 문장은 이후 오랫동안 그의 가슴 한가운데에서 불씨처럼 타올랐다. 방황하던 밤, 싸우고 돌아와서 텅 빈 방에 누웠을 때 자책과 분노가 뒤섞인 생각들 사이로 가장 먼저 떠오른 것도 할머니의 그 한마디였다. 이 말이 그를 당장 착실한 모범생으로 만들지는 못했다. 그러나 방향을 바꾸었다. 이전까지 앞으로 나아가던 힘이 싸움과 방황으로만 터져나왔다면 이제 그 에너지는 새로운 목표를 찾기 시작했다. 남들에게 박수받는 사람이 되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에는 이미 학교에서 멀어져 있었고 평범한 진로를 걷기에는 너무 많은 갈등과 낙인이 쌓여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처럼 들려온 한 곡이 그의 인생을 정면으로 마주 보게 만들었다. 본격적으로 성악의 길을 걷기 위해 김천외고에 진학했을 때 그의 삶은 또 한 번 급하게 기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나쁜 방향이 아니라 상상도 하지 못했던 고통과 훈련의 방향이었다. 서수용 교사 아래에서 시작된 성악 레슨은 말 그대로 잔혹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은 호흡 훈련,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 발성 연습, 억지로 밀어붙이는 고음과 끝없이 반복되는 프레이즈. 목이 잠기고 눈물이 나고 온몸이 아파도 연습은 멈추지 않았다. 선생님은 조금도 봐주지 않았다. 호흡이 흔들리면 다시, 발음이 부풀어 오르면 또다시. 그렇게 하루가, 한 달이, 세 달이 흘렀다.
사람들은 3개월 만에 내순 도르마 완창이라는 문장만 기억한다. 마치 천부적인 재능이 한 번에 폭발해 만들어낸 기록처럼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 3개월은 한 소년이 자기 허벅지를 때리며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인 시간이었다. 하나, 호흡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새벽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악보를 붙들고 서 있어야 했다. 친구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웃고 떠들며 청춘을 흘려보낼 때 김호중은 좁은 연습실 안에서 혼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들었다. 불량학생이라는 낙인이 지워지는 대신 또 다른 낙인이 새겨지고 있었다. 목소리에 인생을 거는 아이. 그렇게 만들어진 목소리는 단순한 재능의 산물이 아니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좋은 성대를 바탕으로 그 성대를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 버틴 시간, 어긋나고 흔들린 인생을 다시 붙잡기 위해 흘린 눈물과 땀까지 모두 섞여 들어간 결과물이었다. 그래서 그의 노래에는 유난히 묵직한 울림이 서려 있다. 같은 곡을 불러도 듣는 사람의 심장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이유는 그 안에 단순한 기술 이상의 서사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주먹을 쥐던 손이 마이크를 쥐게 되기까지 깨진 유리창과 교무실의 책상, 밤마다 떠오르던 할머니의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배경처럼 깔려있다. 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방에서 목소리를 달구던 날들이 이어졌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려고 해도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어 기침이 먼저 나왔다. 오늘 먹을 빵값은 있는지, 다음 달 방세를 낼 수 있을지 현실적인 고민을 끌어안은 채로 그는 또다시 스스로를 무대로 내몰았다. 때로는 쓸쓸한 골목을 걸으며 여기까지 와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런데도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할머니의 한마디가 귓가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들에게 박수받는 사람이 되라는 말은 유학 생활의 고단함 앞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나침반이었다. 이 모든 과거설을 관통하는 것은 결국 한 가지다. 주먹 쓰던 불량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파바로티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 김호중의 인생은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한 번에 뒤집힌 기적이 아니다. 방황과 싸움, 할머니의 유언, 음반가게 한 구석에서 들려온 내순 도르마, 자기 허벅지를 때리며 버텨낸 연습, 난방도 안 되는 연습실, 도난당한 휴대전화까지. 수많은 파편들이 부딪히고 부서지며 겨우 하나의 선으로 이어진 결과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서 노래하는 김호중의 모습은 단순한 스타의 현재형이 아니라 그 모든 과거설이 집약된 하나의 결론처럼 보인다. 불량학생으로 남을 수도 있었던 소년이 할머니의 한마디를 붙잡고 방향을 틀었고 파바로티의 목소리를 따라 부르며 자신만의 길을 찾았다. 그리고 기어이 주먹으로가 아니라 목소리로 박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관객석에서 일어나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아마도 떠올릴 것이다. 교무실 책상에 엎드려 꾸중을 듣던 중학생 시절의 자신을, 링 위에서 주먹을 휘두르던 청소년기의 자신을, 난방도 안 되는 연습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던 유학생 시절의 자신을, 주먹 쓰던 불량학생이 파바로티 제자가 됐다고. 이 말은 과장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칠고, 훨씬 더 고되고, 훨씬 더 뜨거운 과정을 거친 끝에 비로소 완성된 한 줄일 뿐이다. 그래서일까? 그의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사람들은 단순히 한 곡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긴 과거설을 함께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진짜 드라마는 텔레비전 속이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의 삶 속에서 조용히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